대전대학교 의료학과 김지규입니다. 오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전남 지역의 2차 산업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론에는 연구 배경 및 목적, 그다음에 범위 방법이고요. 본론은 공급망과 물류 공급망, 그리고 이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 2차 전지 방향 및 전망, 정부 정책성과 그에 대한 한계, 그리고 전남 2차 전지의 현황과 극복해야 할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코로나19 글로벌 생산 수요 공급 불일치,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한국, 일본, 호주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과 또한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중국을 동맹국으로 한 동맹국들이 글로벌 주도권을 두고 대립 구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에 지정학적 분절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중 갈등 속에서 지정학적인 긴장과 또한 정치적 운영 충돌, 그리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대립 등에서 경제적 분절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물류 위험을 더욱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정치를 분절하는 재글로벌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동기에 한국은 그 중간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동북아 물류 중심이자 아시아와 미국을 연결해주는 주요 물류 연결 거점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생존의 방향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급망과 물류 공급망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글로벌 상황에서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물류 거점인 한국의 물류 정책 방향을 2차 전지 분야로 한정해서 전남 지역 2차 전지 시장에서의 정책성과 또한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 범위 및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현황, 그리고 변화, 그리고 전망을 통해서 물류 공급망의 수요와 또한 정의, 이슈와 리스크, 동향 등을 분석하고 최근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변화 추이와 국내외 2차 전지 시장의 동향, 정책, 공급망 등 기존 참고 문헌들을 분석하고 주요 기존 문헌 검토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로 인해 첫 번째 공급망과 물류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은 자재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공급자와 수요 전환에 원하는 공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급망의 목적은 이윤 발생을 위해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와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급망은 제품의 흐름 속에서 공급이 원자재, 공급자, 생산자, 분배자, 소매자, 이용자로 이어지는 상호 연결된 사슬에 의해서 서로 연결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망의 전략입니다. 공급망의 전략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절감 전략입니다. 환경은 안정적입니다. 환경은 안정적이지만 경쟁이 있는 경우인데요. 공급 기업들과의 원가 절감을 통해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는 유연성 전략입니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공급 기업들과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급망에 관해서는 절감 전략을 더욱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듯 공급망은 재와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물류 공급망은 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에 비해 물류 공급망은 물류비 절감에 집중을 하는 좁은 범위의 개념이며 유연성 전략에서는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반 공급망과 물류 공급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류 공급망과 리스크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위험을 경제, 환경, 지정학적, 사회, 기술로 구분하였습니다. 여기 표에 보다시피 단기 위험에서는 사회적 위험과 환경적 위험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장기 리스크를 보면 역시나 기후 변화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킨지에서는 공급망이 주어진 충격의 규모와 예측 가능성의 위험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예상할 수는 있으나 영향이 작은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일상적인 사이버 공격입니다. 그리고 또 모방과 같은 인재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상할 수는 없으나 영향이 큰 사건입니다.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테러, 대규모 사이버 공격입니다. 예상할 수 있으나 영향이 작은 사건들은 기상재해, 군사갈등, 규제입니다. 예상할 수 있으나 영향이 큰 사건은 팬데믹과 화산 폭발, 대규모 전쟁, 금융위기 등이 되겠습니다. 영향의 크기가 수백억 달러 이상이면 재해 재난으로 취급되며 그 이하는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재난에 비해 적다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2차전지 세계시장 동향 전망입니다. 세계의 2차전지 시장은 2024년까지 매년 11.1%씩 성장하여 1,363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유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압축전지,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탑재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 수요량이 2030년에는 3,390GW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 보여지고요. 2024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2차전지 시장에서 주요 배터리 유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표에 보다시피 2024년 기준 2차전지 소재 수요는 18년대 대비 비해서 양극재는 5.7배, 그다음 음극재는 10.2배 이상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19년에 가장 높은 2차전지 시장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유럽, 북미, 중동 아프리카, 남미 순으로 이어지며 24년에는 상기 5개 지역이 19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2차전지 시장에서 앞으로 큰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2차전지 시장은 17년도에 약 1조 8,214억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예상하기로는 약 4조 6,579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소형 모바일, IT 기기용, 배터리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 SDI와 LG 벤소이죠. 그리고 19년 기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3년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23년에도 역시나 LG 벤솔과 삼성 SDI 그리고 ST몬까지 해서 상위 5위 안에 다 랭킹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9년 9월 LG화학이 테슬라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무래도 테슬라가 배터리 공급을 시작함으로써 점유율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한국의 2차전지 업체들은 이미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가 및 품질, 혁신을 상당 부분 진행하였습니다. 안정된 제조 설비와 또한 에너지 장치 분야에서 수년간 전력 업체들과의 배터리 실증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리튬이온 2차전지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다양한 채굴, 정제, 셀의 생산, 전지셀 생산, 전지팩 조립 등 재사용까지 해서 이러한 공급망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차전지 공급망 관련 미국의 정책과 일본의 정책 그리고 저희 한국의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국 내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2차전지 대부분 수요자가 전기차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미국이 경쟁력 있는 생산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산업은 리튬이온 2차전지 생산기지가 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빠가진 산업에서 당면한 위협에 대응하고 민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에너지 장치로의 극도의 기온 변화와 충격 진동, 외부 환경,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리튬이온 2차전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 표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주요 인프라를 확장하고 주요 광물 생산, 처리 역량 강화, 미국 내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배터리 재활용, 순환경제 투자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정부 주도 배터리 제조하고 연구 개발 및 제조 지원, 강화 등을 통한 해외 진출을 해외 연대를 추진하여 나갔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2차 전지를 포함하여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부 정체성과 한계점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남의 2차 전지 현황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고, 광양 정권의 2차 전지 원료 소재, 그다음 기초 소재, 그리고 핵심 소재 관련 기업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융합소재 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EV, ESS 사용 배터리 재활용 지원을 위한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화 센터, 친환경 2차전지 재활용 센터,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 대학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광양고 2차전지에 필요한 인력 공급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외에 전환부 조례까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하여 광양고 2차전지 소재산업에 직접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2차전지 소재산업 공급망 생태계에서 포스코 계열사 외에 있는 중소기업, 협력기업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부재로 지역 중소기업 자체적인 기술 개발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차전지 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 인프라가 부족하며 2차전지 소재 기업의 경우 초기 설비 투자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차전지 분야에서 정부라는 수준별 인력 수급 시스템 규제입니다. 이로 인해 원활한 필요 인력 공급 문제로 일자리와 전문 인력 수급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지역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2차전지 소재 분야 공급 생태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협력을 유치해야 됩니다. 협력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력 경쟁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R&D 및 기업 지원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특화된 특화센터 또는 연구소 등 정부 지원 인프라를 유치하고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펀드 조성으로 이전 기업의 및 신설 기업의 자금 수요를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광양광원 2차전지 소재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 기업과 지방 이전을 유인할 획기적인 세제 및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및 글로벌 대학 3.0 등 타사업과 연계해서 수준별 인력 수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리튬, 니켈 등 2차전지 원료 소재를 전남 지역 내 가공을 통해 원료 소재 주권을 확보하고 2차전지 소재 전국의 국산화 거점 지역으로 강화해야겠습니다.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 하나인 2차전지 분야에서 핵심 소재, 배터리, 재재활화, 응용제품, 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 내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사업 확장, 그리고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기술 경쟁력을 선정하는 것이 요구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마치셨고요. 질문 있으시면